네, 2021년 3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보궐선거에 취해갖고 정신없는 사이에 국가안보에 붉은 등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아서 한번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386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정신을 엉뚱한 데 팔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다른 장관도 그렇고 지금 정신을 엉뚱한 데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대 2대2로 무혐의 결론이 났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네. 고검장 6명이 참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6명이 빠졌어도 4대 2대2입니다. 기권 2명 빼고 나면 4대 2로 무혐의입니다. 이 정도 결론이 나왔으면 자신의 사건 때문에 온 나라 이렇게 시끄러웠으면 한명숙 씨는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환경부 장관에 여성부 장관 지낸 공인인데 뭐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수표가 한명숙 씨 동생이 사용했으니까 하지 말라라든지 아니면 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이 뒤끝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하는 합동감찰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3월 17일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한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를 활용하고 불투명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위법 부당한 수사 상황이 확인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합동감찰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만리 뒤끝이죠. 죽어도 자기 생각은 못 바꾸겠다는 전형적인 이 양반 몇 학번이죠? 6학번인가? 박범계 씨 386이죠. 586 세대라서 그런가요? 원래 제대로 갔으면 84학번일 겁니다. 나이 때문에 늦게 가서 그렇지. 현실과 사실 앞에 솔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인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81학번에 저도 81학번입니다. 386 세대의 첫 세대인데 그들이 주력입니다. 민주당에서 교육부 장관하는 유은혜, 안전부 장관하는 고대 출신의 전해철, 김현미 연대 출신, 김영춘 고대 출신 해양부 장관 전, 송영길 우상호 연대 학생회장 출신 둘 다, 정성호, 윤호중 법사위원장 하는 사람이죠. 김병기 국정원법 개판 엉망으로 만든 사람, 박정, 유동수, 조홍천 의원 다 81학번들입니다. 386 첫 세대가 주력인데 서욱 국방부 장관도 육사 나왔지만 학번은 81학번입니다. 그래서 이 81학번들 플러스에서 범 386 80년대 학번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이러한 서 장관이 3월 1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여러분 서울 그 사당동에서 과천 넘어가는 건 남태령교구 오른쪽에 보게 되면 수도방위사령부 있죠. 거기 오른쪽에 관악산인데 거기에 B1 벙커가 있습니다. 글로 안내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인영 장관이 전대협 의장을 했는데 그는 고대 84학번입니다. 근데 그때 연대 학생회장은 군대 갔다 온 우상호 씨였습니다. 81학번이죠.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고대 84학번 이인영 씨가 전대협 의장을 하고 군대 갔다 온 3년 선배 81학번 우상호 씨가 전대협 부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 감옥의 감으로 인해서 이인영 씨는 군대를 면제받았죠. 어쨌든 이러한 81, 82, 83, 84 이런 학번들이 민주당의 포진에 있으면서 단톡방 만들어서 서로 뭐 이렇게 의견 교환하는 모양인데 이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죠. 이 수방사의 B1 벙커는 상당히 비밀시설입니다. 유사시에 서울에 있는 국방부를 비롯한 군 지휘부가 거의 들어가죠. 핵심 요인 다 들어갑니다. 정부 요인들도 들어갑니다. 관악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위산이죠. 그 밑에도 바위죠. 그래서 바위를 뚫고 들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핵폭탄이 터져도 무너지지 않고 통신이 되고 전기도 있고 다 돌아가는 지하시설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서울에 있는 미군은 청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요맘때쯤 청계산 등산 많이 하실 텐데 가보시면은
미군들이 본격적으로 훈련할 때 보게 되면 위성 안테나 펴놓고 차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작전하는 거죠. 청계산 지하에 미군 벙커가 있고, 계룡대에 가면 3군 본부가 있는데 3군 본부가 있는 그쪽에도 역시 지하 벙커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시설, 대통령은 전쟁이 커지면은 계룡대에 가서 거기서 머물며 전쟁을 지휘하게 돼 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특급 비밀 시설을 이인영 씨한테 이인영 씨를 왜 시비를 거느냐? 이분이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통일부 장관이라면 대한민국을 딱 이해를 하고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데 맨날 북한을 위해서만 징징거리니까 그 대한민국을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핵심이 지금 남북 문제가 이렇게 꼬였다고 우리 군을 모르는 사람, 군대도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서 장관이 삐한 벙커를 보여준 것 같은데, 글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인영 씨는 이런 얘기를 해왔죠. 1월 25일 군사훈련도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게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 빙글빙글 놀렸지만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란 얘기죠. 2월 2일 군사훈련이 연기돼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대로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월 3일에는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북한이 뭘 지혜롭게야. 2월 4일 훈련이 진행된다면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훈련에 반대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인영 장관한테 특급 핵전쟁에 대비한 시설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건가요? 이 장관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서 장관은 모신 거 아닌가요? 후배긴 하지만 실세들은 386 세대들이 운동권 세력이니까. 아니면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고 자기보다 약간 후배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잘 지내자는 호의적인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걸 했습니까? 갔다 왔으면 이인영 씨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찍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염탐한 겁니까? 깨우친 겁니까? 한명숙이 침묵하듯 이인영도 말이 없습니다. 용각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다가오는 3월 26일이 천안함 피격 사건 11주년입니다. 그때 함장이 최원일 씨죠. 제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천안함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천안함 정치학이라고. 그래서 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원일 씨는 진짜 해군이 되기 위해서 그 어른께서, 해군의 아버지가 손원일 씨잖아요. 그 원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해군에서 뜻을 다 못 피고 또 많은 자기 부하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북한에 대한 복수도 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소령으로 있다가 중령까지는 간신히 올라갔는데 대령 진급도 못하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최원일 씨도 학번으로 따지면 87학번, 이인영 씨보다 약간 젊긴 하지만 역시 386 세대입니다. 87학번들이 원래 해군과 육군에서 투스타로 진급합니다. 근데 그는 중령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러한 최원일 함장을 이인영 씨가 오히려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서욱 장관이 B1 벙커로 데려갈 게 아니라 최원일 함장하고 좀 후배죠. 이인영 장관이 만났으면 이인영 장관 생각이 어땠을까요? 한겨레 신문도 최원일 씨 인터뷰했더라고요. 이인영 장관하고 최원일 함장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김정은과 교류해야 된다고 이인영 씨는 말을 할까요? 하여간 저는 서욱 장관이 조금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봅니다. 자, 3월 16일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걸 다시 한번 봅시다. 김여정이는 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판별 능력마저 완전 상실한 때때 말 더듬이란 얘기죠. 유치하며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 부린다. 미친 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2019년 2월, 벌써 만 2년 전이네요. 하노이 노딜 기억하시죠? 아주 김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폼 잡고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베트남까지 갔는데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해인 2018년 초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갑자기 참여를 하면서, 그때 신년사를 아주 발표해서 겁을 줬다가 발표하면서 갑자기
판을 바꾸죠. 거기에 대한 담요로 우리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한 걸 받아 적어 갖고 왔죠. 그리고 그거를 미국에 통보한다고 해서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권유로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하게 되죠. 그때 그분이 발표한 거 모든 언론에 다 났고 저도 신동아 있었습니다. 전제 조건을 밝히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라고 했다. 따라서 미국 간에 합의를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용 실장, 지금 외교부 장관이죠. 문재인 정부가 참 문제가 많아요. 외교부 장관인데 이 양반이 북한에 특사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서울에서 언론 발표를 할 때는 북한이, 김정은이 체제 보장을 해주면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미국 워싱턴에 가서는 체제 보장이라는 걸 빼버리고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왜 이걸 뺐냐고 제가 그 당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도 믿고 싱가포르에서 6월 달에 정상회담 가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가 바뀌어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고무렵에 대한민국 국정원, 국정원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문제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었죠.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워싱턴에 가갖고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자, 미국 합의를 잘해서 평화 관계를 만들면 주자, 이런 공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간동화에 썼었고 이 소스가 궁금해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에서 한 달이 거쳐서 취재원이 어디냐고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뭐 어디긴 어디야.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트럼프가 미국 합의를 잘해줄 거라고 이제 우리는 밀어붙인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걸 꿰뚫어보고 아베 총리를 시켜서 자기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주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 스스로가 발표를 합니다. 내가 노벨상 아베 추천으로 됐다고. 또 아베도 내가 추천했다고 발표합니다. 야, 그 순간에 저는 미국이 일본 같지 않고 대공작을 하는구나 하고 감을 잡았고 그거 역시 주간동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이는 이게 지금 뭐가 되는구나 했고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가 좀 양보해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한이 마련한 게 이미 수명이 다한 영변의 영구형 원자로를 폐기하면 그걸 이제 비핵화로 내걸어서 미국 간에 어떤 합의를 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했죠. 그걸 준비를 딱 하고 그거면 된다 하니까 기차를 타고 폼 잡고 여정에는 그때 뭐 이 시녀처럼 따라다니면서 잿더리 들고 다니면서 담뱃재 받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쫓아왔는데 그게 쇼였던 거죠. 트럼프는 딱 보자마자 면박을 주면서 영변 말고 다른 거 내놔. 이건 뭐야 이건 나 못해 하고 딱 나가버리죠. 이게 레이캬빅 그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만나자마자 뻘떡이 나서 회담 못해 하고 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플랜을 계획했던 게 그 당시 안보보좌관 존 볼턴이었다. 존 볼턴도 쫓아왔었죠. 뒤늦게. 네. 그것 때문에 천하의 놀림감이 된 게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렇게 폼 잡고 갔다가 미국 대통령하고 마주 앉았다가 완전히 바보가 됐죠. 당황하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무지하게 당황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가기 전에 자기네 신문에 얼마나 자랑을 했어요. 갔다 와서는 찍소리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 어디다 돌렸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네 외교부 직원들을 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앙촌대소, 온갖 욕을 다 했죠. 당신 말 믿고 갔는데 내가 당했다 이거지. 속았다 이거지. 근데 문 대통령도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선의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여전히가 떼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표시로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파괴를 시켰죠. 근데 지금 김여정이가 3월 16일 날 또 담화를 발표하면서 떼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 심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걸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천안함 사건에서 유의할 게 보통 2월 말부터 서해에 얼음이 풀립니다. 서해는 얕은 바다라서 육지에 있는 쪽은 겨울에는 얼어붙어서 북한 잠수함은 물론이고 함정도 못 나옵니다. 지금 얼음 다 풀렸거든요. 이때부터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바빠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김여정이가 작년에 굉장히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파기했거든요. 3월 16일 이번엔 김여정의 담화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 전 봄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아주 경고를 세게 했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컴퓨터 모의 방식의 지휘훈련이라고 광고에 대면서 우리의 유연한 판단과 리해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유치하고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이인영 씨 같은 사람을 초대해서 훈련을 축소한 걸 보여주고 검증받으려고 하는 서욱 장관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든 간에 북한은 어리석은 수작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 나니 살아보니 그런 뜻이겠죠.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 뒷골방에서 몰래 진행되던 악성 전염병 때문에 볼품없는 연습 규모가 쫄아들어 거기에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이렇게 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견학한 침략 전쟁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네. 3월의 봄바람에 모두가 기대하는 따뜻한 훈풍이 아니라 스산한 살풍을 몰아오려고 작정한 것이다.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명백한 것은 이번의 엄중한 도전, 이거는 한미 연례훈련을 얘기하겠죠.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 문재인 정권이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셀프 제재를 하고 있어요. 경제난이 심각할 겁니다. 근데 작년에 홍수 때문에 원래 보릿고개 만만치 않을 거예요. 북한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노이 망신당한 걸 북한 주민들이 다 알죠. 놀림감이 됐죠. 이 분노를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만만한 게 뭡니까? 제2의 천암 도발할 수 있죠. 보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권 완패를 하도록 북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60년 전에도 6.25 전쟁 일으켰죠. 남노당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고 난 다음에 남노당 세력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박헌영을 김일성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북한은요,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친북 세력이라고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자, 이인영 장관, 북한이 도발을 해도 그때도 침묵할 겁니까? 서욱 장관, 이인영 장관 설득에 애쓰고 동기들과 잘 지내려고 애쓸 그럴 때 아닙니다. 천안함 11주기 앞두고 있으니까 북한이 경천 동지할 도발하지 않을까. 거기다 정신 쏟으셔야죠. 아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도발한다는 정보가 있어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하도 지금 엉뚱하게 나가니까 내버려 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한명숙 사건 뒤집으려다가 망신다는 이가 박광계 법무장관이죠. 이인영 장관 설득하려다가 북한이 큰 도발을 하게 되면 서욱 장관은 어떤 꼴이 됩니까? 서욱 장관도 과거의 장관처럼 북한 도발을 허용하는 그런 장관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야당도요, 안보 걱정하는 진정한 보수라면 3월 26일 천안함 11주기에는 선거운동 중단하고 백령도 방문해서 천안함 사건을 기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이 김여정의 경고하고 얼음이 녹았다는 거 하고 이런 상황들, 북한이 저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걸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국민들이 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경각심을 위해서 한번 야당이라도 3월 26일은 천안함을 위한 행사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서욱 장관 386하고 같이 노는데 얼빠지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일은, 헌법이 보장한 일은 국가 안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